안녕하세요 여러분, BSM 제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24년 12월에 개봉한 일하는 세포입니다. 빼지 말고 바로 리뷰로 들어가자면 사토 타케루 몸의 빙의한 노가미 료타로가 시공간은 남아서 켄신도 했다가 점프 작가도 했다가 V사신까지 하고 이젠 차원까지 넘어서 적교육으로 취업한 산조 츠바메랑 같이 눈 아래의 상사로 두고 있는 세포왕국 속에서 무보수노의 계약으로 개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작 코믹스와 먼저 애니메이션화된 작품을 이번에 첫 실사 영화화한 것이며 개봉하기 전부터 몸속의 세포를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타 몸속 관련 영화들과 비교가 많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영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체내의 세포, 그 수는 무려 37조 개. 인간이란 존재가 혼자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몸에는 이렇게나 많은 세포들이 자신의 맡은 바를 책임지며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무급 노동을 하고 있죠. 그중 대표적으로 산소를 옮기는 적혈구, 세균을 무찌르는 백혈구 등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매일 전력 투구 중이랍니다. 혈구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조혈모세포에게서 태어나 맡은 역할에 맞게끔 성장합니다. 전구세포로 태어난 적혈구는 적혈모구세포로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교육자이자 보호자였던 대식세포에게서 혈구 정규교육과정 졸업식인 탈핵식 날 핵을 제거 후 성숙 절혈구가 된 뒤 인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파란만장한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부여받은 역할은 폐에서 받아온 산소를 온몸의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것. 맡은 바를 착실히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듯 대체로 별다를 것 없는 반복되다 갑자기 나타나는 변수에 의해 휘청거리게 되죠. 지금 몸속으로 쳐들어온 여러 바이러스들의 공격처럼요.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도시가 초토화되어 가고 수많은 적혈구 세포들이 바이러스들에게 죽임을 당하던 와중 적혈구 A3083에게도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하얀 발도제 아니 이름 모를 백혈구가 일당백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백혈구 왠지 낯익 있지 않나요? 발도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적혈구 A3083과 함께 회상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역시나 어린 시절 인연이었군요. 적색골수에서 적악으로 지냈을 때 대피훈련 때 길을 잃고 헤매던 적혈구가 녹루균에서 당하기 직전에 지켜내려고 했던 게 백혈구 U1146. 하지만 그도 미성숙한 혈구개체라 도움이 될 리 없었고 둘 다 녹루균에게 당하기 직전에 호중구 선생의 등장으로 녹루균은 소멸합니다. 보통 이런 인연이라면 당사자들이 보자마자 알아차려야 하지만 그럼 영화 진행이 재미없어지겠죠? 두 사람 다 이유 모를 끌림은 있지만 서로를 알아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운명의 붉은 실에 엮인 두 사람, 아니 두 혈구의 인연은 계속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혈구 세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몸의 주인이자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을 소개하러 가볼까요? 고등학생 니코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변잠혈 양성 판정 때문이었죠. 딸의 걱정이 그저 학문 열상일 뿐이라며 둘러대지만 딸은 꼭 병원에 가라고 말하며 등굣길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만의 독특한 전개 방식이 시작됩니다. 세포들과 니코의 일상을 자연스러운 병렬 편집 방식으로 보여주며 이 방식은 영화가 막을 내릴 때까지 지속됩니다. 백혈구에 대한 끌림을 뒤로한 채 폐포로 산소를 받으러 간 적혈구를 백혈구가 폐렴균에서 구해주게 되고 그 과정의 몸속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니코의 재채기로 병균이 사멸되는 것이고 짝사랑하는 선배를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도파민 덕에 적색골씨 안에서는 삼바 축제가 일어나며 니코가 넘어질 때 생긴 찰과상이 축제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고, 싱크월, 그리고 귀여운 혈소판의 등장으로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컨택트, 이것은 몸 밖의 상황 진행에 적절하게 이어지면서 짝사랑하던 선배와의 첫 데이트와 비강 속에서의 적혈구와 백혈구의 진중한 대화로 끊김없이 자연스러운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도파민 덕분에 하루 종일 삼바 축제였던 적색골수, 그리고 결말에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드릴 순 없지만 또 다른 적혈구 세포인 신입 적혈구 세포의 일상이 그려지는 니코의 아버지 시게로의 일상도 세포들과 병렬 편집대에서 전개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몸의 주인과 세포들이 각기 다른 개체이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거죠. 나머지 줄거리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알아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영화는 백혈구와 니코의 시점에서 보면 크게 두 막으로 나뉘어집니다. 몸 밖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니코가 짝사랑하던 선배에게 고백을 받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부녀지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온 오해가 선배로 인해 풀어지고 좀 더 애틋하고 끈끈한 가족애로 발전되는 것. 몸속의 주역들인 백혈구가 적혈구를 다시 만나 구해주고 서로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 적혈구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 1막의 주된 이야기라면, 백혈구와의 또 다른 인연이었던 어린 백혈구가 돌연변이 백혈구가 되면서 폐기 처분당할 위기에 처하자 각성 후 혈액암 세포로 변이하는 것. 그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는 나이코와 나이코의 주변인들의 병마와의 사투가 2막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교차로 보여주면서 영화는 클라이맥스와 엔딩까지 빠르게 달려갑니다. 영화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말해줍니다. 적혈구가 자신은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초반에 실망하지만 중후반부에 적혈구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야기는 진행될 수 없는 것처럼요. 백혈구처럼 지켜내고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적혈구처럼 쉬지 않고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일이 없다면 인간의 몸은 살아갈 수 없기니까요. 이처럼 일하는 세포는 의학적인 정보와 인간 찬가를 바탕으로 한 서사가 결합된 유익한 영화입니다. 앞에서 교육적이라 어린이들만 강조했지만 오히려 이 영화가 필요한 분들은 지속적인 업무와 끝나지 않는 철야가 반복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주세요. 이상으로 일하는 세포 영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